함부로 사람을 믿지 말고 비밀을 나누지 말라. 인생은 끊임없는 선택의 연속이다. 우리는 매일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며 이 선택들은 우리의 삶을 형성하고 때로는 예상치 못한 결과를 가져온다. 그 가운데 중요한 것은 사람을 함부로 믿지 말고 비밀을 나누지 않는 것이다. 사람을 믿는데 신중하라. 진정한 관계는 신뢰를 바탕으로 형성되어야 한다. 우리는 서로를 믿고 의지하며 관계를 맺는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존재는 아니다. 신뢰는 쉽게 주어져서는 안 되는 값진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겉으로는 친절하고 믿음직스러워 보일지 모르지만 그 내면에는 다른 의도가 숨어 있을 수 있다. 우리는 종종 사람을 겉모습만으로 판단하는 오류를 범한다. 겉모습이란 일종의 가면에 불과하며 사람의 진정한 본성은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드러나는 법이다. 비밀은 신중히 다루어야 한다. 비밀은 우리의 소중한 부분이다. 그것은 우리의 가장 깊은 생각, 감정, 경험을 포함한다. 이러한 비밀을 나누는 것은 큰 용기가 필요하며 이를 받을 사람은 그에 상응하는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 우리의 비밀이 남에게 전달되면서 오해나 왜곡이 생기기도 한다. 비밀을 함부로 나누는 것은 자신의 약점을 노출하는 것과 같다. 누군가가 우리의 비밀을 악용할 경우 우리는 큰 상처를 입게 된다. 따라서 비밀을 나눌 사람을 선택하는데 신중해야 한다. 깊은 신뢰가 형성되기 전까지는 자신의 비밀을 가슴속에 간직하는 것이 좋다. 신뢰는 관계의 근간을 이룬다. 신뢰가 무너지면 그 관계는 지속되기 어렵다. 비밀을 나눈다는 것은 그만큼 상대방을 믿는다는 의미이다. 하지만 이 믿음이 배신으로 돌아올 때의 상처는 크다. 우리는 종종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는 경험을 하게 된다. 이는 우리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기고 다시는 사람을 쉽게 믿지 못하게 만든다. 배신은 신뢰를 파괴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존감에도 큰 타격을 준다. 우리는 스스로를 비난하며 왜 그 사람을 믿었는지 후회하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경험은 우리를 더욱 강하게 만들기도 한다. 우리는 배신을 통해 사람을 보는 눈이 생기고 신중하게 사람을 선택하는 법을 배우게 된다. 사람에 대한 신뢰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급하게 신뢰를 쌓으려 하지 말고 서서히 상대방의 진정성을 확인하라. 아무리 친한 사이라도 일정한 경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경계는 우리의 안전망이 되어준다. 자신을 보호하는 것이 우선이다. 자신의 비밀을 나누기 전에 그 사람이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인지 깊이 고민하라. 배신당한 경험은 아프지만 그것을 통해 사람을 보는 눈을 키울 수 있다. 과거의 경험을 교훈 삼아 미래의 선택에 반영하라. 인생은 끊임없는 선택의 연속이다. 그 중에서도 사람을 믿고 비밀을 나누는 선택은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우리는 신중하게 사람을 선택하고 비밀을 나누어야 한다. 이를 통해 자신을 보호하고 보다 건강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 함부로 사람을 믿지 말고
비밀을 나누지 말라는 이 조언이 우리의 삶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 신중함과 지혜로움이 우리의 선택을 더욱 빛나게 할 것이다. 사람과의 관계는 우리를 지탱해 주는 힘이 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큰 스트레스와 견디기 힘든 요소로 우리를 침체시킨다. 특히나 다른 스트레스 요인들보다 더욱 더 크게 우리의 삶을 지배한다. 왜 우리는 서로를 아프게 하는 일을 버리지 못할까? 함께 공감해주고 연민의 마음으로 보살펴주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러한 질문들은 인간관계에서 빚어지는 갈등의 본질을 탐구하는 것이다. 우리 삶에서 갈등은 피할 수 없는 일이다. 타인과의 갈등은 심리적 스트레스를 유발하며 우리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친다. 사람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갈등을 예방하거나 해결하려 노력하지만 때로는 그 방법들이 역효과를 불러온다. 완벽하게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없으며 모두가 각자의 단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갈등을 해결하는 데 방해가 되는 태도를 인식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인간 본질에 대한 깊은 이해와 나의 행동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다. 인생은 끊임없는 도전과 어려움의 연속이다. 우리는 이런 순간에 다른 사람들의 도움과 지지를 필요로 한다. 그러나 가끔씩 우리는 자기 자신을 간과하곤 한다. 이럴 때 우리는 우선 스스로를 돌아보고 내면의 감정을 깊이 이해할 필요가 있다. 우리 스스로에게 용기를 주고 자신을 믿어야 한다. 이것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다. 자기 감정을 수용하는 것, 내가 내 편이 되어 준다는 것은 실로 어마어마한 일이다.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다른 사람들도 나를 그렇게 대할 것이다. 우리가 자신을 이해하고 믿을 때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더 나은 균형을 찾을 수 있다. 우리가 내면에서 안정을 찾고 스스로를 달래주면 외부 세계와 더 조화롭게 상호작용할 수 있다. 우리가 스스로를 이해하고 통제할 수 있다면 우리 자신과 주변 세계를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 수 있다. 우리는 누군가와 가까워지고 싶을 때 상대방의 상처나 약점에 대해서 조심스레 알고 싶어진다. 이때 우리는 상대방과 비슷한 경험을 나누고 서로의 상처에 관해 공감하면서 실제로 관계가 더 가까워지기도 한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문제는 모든 인간관계가 대부분 영원하지 않다는 것이다. 관계는 끊임없이 변하는 물과 같아서 가까웠던 친구와 사소한 일로 적이 되거나 별로 안중에도 없던 사람과 갑자기 친해지는 경우가 생긴다. 과거에 내가 믿고 친했던 상대방에게 했던 비밀스러운 말들과 행동이 나에게 화살이 되어 돌아오는 경우가 발생한다. 위대한 철학자 발타자르 그라시아는 냉정하면서 현명하게 살아남기 위한 가장 현실적인 조언을 남겼다. 쉽게 속마음을 드러내지 마라. 피할 수 있는 것은 피하라. 세상이 인정하는 것을 쉽게 비난하지 마라. 마치 오늘날 현대 사회에서 공유되는 명언처럼 보이는 이 문장들은 400년 전 활동했던 철학자 발타사르 그라시안의 말이다. 그는 남다른 통찰과 풍부한 지식을 바탕으로 설교를 펼치며 큰 명성을 얻었다. 그리고 그의 인생론을 담은 단 한 권에 져서 사람을 얻는 지혜는
훗날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에 비견되는 불후의 명저가 되었다. 오늘 낭독할 책은 그중 핵심 문장만을 모은 바르게 살지 마라, 무섭도록 현명하게 살아라이다. 점점 더 냉정해지는 세상에서 현명하게 살아남기 위한 현실적인 지혜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속마음을 쉽게 드러내지 마라. 자신에 대해 즐겨 말하면 자랑이 되거나 비하가 되기 쉽다. 자랑은 자만심을 드러내고 비하는 기죽은 증거가 된다. 듣는 이도 자신도 모두 불쾌하다. 평소 대화를 할 때든 업무 현장에서든 개인적인 이야기를 쉽게 꺼내지 않는 편이 좋다. 대중 앞에서 말할 때는 특히 주의해야 한다. 또 그 자리에 없는 사람을 화제 삼지 않아야 한다. 공허한 칭찬이나 비판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어느 쪽이든 도가 지나치면 해가 된다. 상대가 이득을 봤다고 착각하게 하라.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스스로 이득을 봤다고 여기도록 하라. 그러면 도움을 준 상대는 마치 자신이 그 대가를 받은 것처럼 느낀다. 나에게 좋은 게 상대에게도 좋다는 인상을 주는 것이 중요하다. 어느 쪽이 얼마만큼 이득 받는지를 애매하게 만들므로써 상대에게 만족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약간의 결점은 내보일 것. 때때로 약점을 보임으로써 오히려 관계의 우위를 차지할 때도 있다. 괜한 질투를 사면 이유 없이 비난받거나 나중에 보복을 당할 수 있다. 언제나 분별력을 유지하면서 지성이나 도덕적인 면에서 조금 부족해 보이는 편이 좋다. 타인의 질투심을 누그러뜨리고 그 해악이 내게 닥쳐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다. 질투에 빠진 상대방에게 나도 약한 존재임을 드러내면 지금의 명성에 흠결을 내지 않고 내내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고마운 존재보다 필요한 존재가 되라. 현명한 자는 고마운 존재보다 필요한 존재가 되려 한다. 의지할 수 있는 존재보다 중요한 순간에 도움을 주는 존재가 누구에게나 절실하다. 호의나 고마움은 그 순간을 벗어나면 금세 사라지는 감정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상대가 무언가를 필요로 할 때 당신을 떠올리게 만들라. 고마운 사람보다 필요한 사람이 되는 편이 당신의 가치를 높인다. 평판은 예측하지 못한 곳까지 다다른다. 평판에는 날개가 있어 생각지도 못한 곳까지 날아간다. 그러니 간교하거나 영악한 행동은 꼭 필요한 경우에만 활용할 것. 다른 이가 당신을 교활하다고 평가하는 일을 만들지 말라. 나태한 것보다 사리를 판단하며 살아가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며 양심을 속이고 불안해하며 사는 것보다 지혜를 가지고 존경받으며 사는 편이 훨씬 낫다. 너무 사랑하지도 너무 미워하지도 말 것. 오늘의 친구가 내일의 가장 큰 적이 될 수도 있다. 이 사실을 이해하며 언제나 마음의 준비를 하라. 친구가 배신자로 변한다 해도 공격하지 말라. 동시에 적과 화해할 마음을 계속 가지라. 어제는 복수심에 불타던 사람이 오늘은 고뇌를 품어 자신이 저지른 보복을 후회하게 될지도 모른다. 평판이 안 좋은 사람과 거리를 두라. 어리석은 사람을 못 알아본다면
그 자신도 같은 부류가 될 운명이다. 더 나쁜 것은 어리석다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그와 관계를 끊지 못하는 것이다. 어리석은 사람이 주변에 있으면 위험하고 하물며 신복이라면 죽음이 코앞이다. 어리석은 사람도 타인의 시선을 받는 동안에는 현명한 듯이 행동할 것이다. 하지만 결국에는 하나둘 소동을 일으키고 상황이 악화된다. 평판이 나쁜 사람 곁에 있으면서 내 평판이 좋아지는 일은 결코 있을 수 없다. 그나마 다행인 점은 현명한 자라면 어리석은 자의 행동을 보고 경계할 수 있다는 점 정도다. 너무 많이 베풀지 마라. 다른 사람에게 너무 많이 주지 마라. 그 사람이 감사할 줄 모르게 될 수 있다. 조금 고마운 마음을 가진 친구가 있는 것은 괜찮지만 고마운 마음이 큰 부담이 되면 친구는 떠나거나 적으로 변할 수 있다. 빚진 사람은 항상 빌려준 사람이 눈앞에 있는 상황을 견딜 수 없기 때문이다. 내게 별로 필요치 않은 것 중에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주어라. 받은 사람이 소중하게 여길 것을 주는 게 중요하다. 그럴 수 있다는 생각. 못생긴 얼굴도 매일 보면 신경 쓰이지 않듯 동료의 결점도 차츰 받아들이라. 사람은 모두 서로 돕고 산다. 대하기 어렵고 더구나 피할 수 없는 사람이란 언제나 있는 법이다. 그렇다면 생각을 전환해 그럴 수 있다고 여기자. 그러면 싫은 사람과 관계를 유지해야 할 때도 조금 수월해진다. 처음에는 지긋지긋한 기분이 들지 모른다. 그러나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면 시간이 지날수록 그 어떤 성가신 사람도 그다지 신경 쓰이지 않게 될 것이다. 타인은 당신의 성격을 고쳐주지 않는다. 거만한 자, 우스운 자, 고집센 자, 변덕스러운 자. 이 모두는 피하고 싶은 사람이다. 매사에 삐딱하거나 불성실한 사람 또는 좋은 사람인 척하는 사람도 마찬가지로 환대받을 수 없다. 이 모든 습성을 가지고 있다면 마음이 자주 혼란스러울 것이다. 타인은 아무도 당신의 나쁜 성격을 고쳐주지 않는다. 스스로 조율하고 자제할 수밖에 없다. 항상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잘못된 말을 내뱉지 않도록 주의할 것. 잘못된 행동을 한 뒤에도 자신의 어리석음이 칭찬받고 있다고 착각하지 마라. 문제를 키우는 사람. 사소한 일에 욱하면 모든 일이 잘 풀리지 않는다. 그러면 성격도 더욱 고집스러워지는데 이 때문에 상황이 더욱 나빠진다. 간단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싸움을 만드는 등 모든 대화를 제 성미대로 받아들이기 때문이다. 이런 사람은 마음의 평온함을 잃은 지 오래고 타인과 사이좋게 지내려는 마음도 없다. 만나는 사람은 모두 적이고 제 뜻대로만 행동하려 한다. 하지만 그러다 결국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무엇 하나 성취할 수 없다. 본인의 옹졸함을 이내 들키기 때문이다. 무슨 일이 있어도 이런 사람은 피하자. 고집이 센 사람보다 차라리 가벼운 사람이 낫다. 첫인상에 속지 마라. 첫 만남에서 들은 이야기를 그대로 믿어버리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의심스러워 보일지라도 몇 차례 만난 뒤에 듣는 말이
진실에 가까울 수 있다. 진실을 가리는 오만한 허풍에 주의해야 한다. 이런 허언을 경계하지 않으면 무의식적으로 악담을 받아들이고 악에 있는 자의 덫에 휘말릴 수 있다. 그렇기에 두 번째, 세 번째의 인상도 받아들일 준비를 해야 한다. 만약 계속해서 첫인상에 휘둘린다면 판단력이 부족하거나 감정에 휩쓸리기 쉬운 부류의 사람일 것이다. 성격 유형을 파악하고 예측하라. 주변인의 성격을 파악해 두면 반드시 도움이 된다. 내면을 알면 행동을 예측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울한 사람은 나쁜 미래를 상상하는 경향이 있다. 욕을 하는 사람은 비난에 민감하다. 불행은 부정적인 사람에게 일어난다. 감정이 격하고 고조되기 쉬운 사람은 이성적으로 대화할 수 없고 쉽게 진실이 아닌 것을 말한다. 표정 또한 면밀히 읽어라. 누구나 얼굴에 본심이 드러난다. 분별 없이 웃음이 예쁜 사람은 천박하고 소문을 좋아하는 사람은 수다쟁이에다 캐묻기를 좋아하는 자이므로 피해야 한다. 추한 사람은 외모가 하늘의 탓이라고 생각해 늘상 불평하고 남을 깎아내린다. 이런 사람한테 기대해서는 안 된다. 진정한 친구를 가진 사람은 많지 않다. 곁에 두면 도움이 될 친구인지 거리를 둬야 할 친구인지 구분하라. 말솜씨는 부족해도 글솜씨가 뛰어난 사람도 있다. 친구는 즐기기 위함이 아니라 도움을 받기 위해 사귀는 것이다. 조화롭고 착하고 성실한 사람을 친구로 삼자. 진정한 친구를 가진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더구나 그 가치 있는 몇 안 되는 친구를 알아보는 사람은 더욱 적다. 그러므로 지금 있는 우정을 잘 유지하라. 그것이 새로 친구를 사귀는 일보다 훨씬 중요하다. 몇 년에 걸쳐 오래 사귈 친구를 고르라. 새 친구도 마침내는 오랜 친구가 된다. 진정한 친구가 있으면 즐거울 때 더욱 즐거워지고 슬플 때 슬픔이 희미해진다. 친구는 영혼의 상쾌한 바람을 가져다 주고 역경에서 구해주는 유일한 존재다. 함부로 사람을 믿지 말고 비밀을 나누지 말라. 인생은 끊임없는 선택의 연속이다. 우리는 매일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며 이 선택들은 우리의 삶을 형성하고 때로는 예상치 못한 결과를 가져온다. 그 가운데 중요한 것은 사람을 함부로 믿지 말고 비밀을 나누지 않는 것이다. 사람을 믿는데 신중하라. 진정한 관계는 신뢰를 바탕으로 형성되어야 한다. 우리는 서로를 믿고 의지하며 관계를 맺는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존재는 아니다. 신뢰는 쉽게 주어져서는 안 되는 값진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겉으로는 친절하고 믿음직스러워 보일지 모르지만 그 내면에는 다른 의도가 숨어 있을 수 있다. 우리는 종종 사람을 겉모습만으로 판단하는 오류를 범한다. 겉모습이란 일종의 가면에 불과하며 사람의 진정한 본성은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드러나는 법이다. 비밀은 신중히 다루어야 한다. 비밀은 우리의 소중한 부분이다. 그것은 우리의 가장 깊은 생각, 감정, 경험을 포함한다.
이러한 비밀을 나누는 것은 큰 용기가 필요하며 이를 받을 사람은 그에 상응하는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 우리의 비밀이 남에게 전달되면서 오해나 왜곡이 생기기도 한다. 비밀을 함부로 나누는 것은 자신의 약점을 노출하는 것과 같다. 누군가가 우리의 비밀을 악용할 경우 우리는 큰 상처를 입게 된다. 따라서 비밀을 나눌 사람을 선택하는데 신중해야 한다. 깊은 신뢰가 형성되기 전까지는 자신의 비밀을 가슴속에 간직하는 것이 좋다. 신뢰는 관계의 근간을 이룬다. 신뢰가 무너지면 그 관계는 지속되기 어렵다. 비밀을 나눈다는 것은 그만큼 상대방을 믿는다는 의미이다. 하지만 이 믿음이 배신으로 돌아올 때의 상처는 크다. 우리는 종종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는 경험을 하게 된다. 이는 우리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기고 다시는 사람을 쉽게 믿지 못하게 만든다. 배신은 신뢰를 파괴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존감에도 큰 타격을 준다. 우리는 스스로를 비난하며 왜 그 사람을 믿었는지 후회하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경험은 우리를 더욱 강하게 만들기도 한다. 우리는 배신을 통해 사람을 보는 눈이 생기고 신중하게 사람을 선택하는 법을 배우게 된다. 사람에 대한 신뢰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급하게 신뢰를 쌓으려 하지 말고 서서히 상대방의 진정성을 확인하라. 아무리 친한 사이라도 일정한 경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경계는 우리의 안전망이 되어준다. 자신을 보호하는 것이 우선이다. 자신의 비밀을 나누기 전에 그 사람이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인지 깊이 고민하라. 배신당한 경험은 아프지만 그것을 통해 사람을 보는 눈을 키울 수 있다. 과거의 경험을 교훈 삼아 미래의 선택에 반영하라. 인생은 끊임없는 선택의 연속이다. 그 중에서도 사람을 믿고 비밀을 나누는 선택은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우리는 신중하게 사람을 선택하고 비밀을 나누어야 한다. 이를 통해 자신을 보호하고 보다 건강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 함부로 사람을 믿지 말고 비밀을 나누지 말라는 이 조언이 우리의 삶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 신중함과 지혜로움이 우리의 선택을 더욱 빛나게 할 것이다. 사람과의 관계는 우리를 지탱해 주는 힘이 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큰 스트레스와 견디기 힘든 요소로 우리를 침체시킨다. 특히나 다른 스트레스 요인들보다 더욱 더 크게 우리의 삶을 지배한다. 왜 우리는 서로를 아프게 하는 일을 버리지 못할까? 함께 공감해주고 연민의 마음으로 보살펴주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러한 질문들은 인간관계에서 빚어지는 갈등의 본질을 탐구하는 것이다. 우리 삶에서 갈등은 피할 수 없는 일이다. 타인과의 갈등은 심리적 스트레스를 유발하며 우리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친다. 사람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갈등을 예방하거나 해결하려 노력하지만 때로는 그 방법들이 역효과를 불러온다. 완벽하게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없으며 모두가 각자의 단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갈등을 해결하는 데 방해가 되는 태도를 인식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인간 본질에 대한 깊은 이해와
나의 행동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다. 인생은 끊임없는 도전과 어려움의 연속이다. 우리는 이런 순간에 다른 사람들의 도움과 지지를 필요로 한다. 그러나 가끔씩 우리는 자기 자신을 간과하곤 한다. 이럴 때 우리는 우선 스스로를 돌아보고 내면의 감정을 깊이 이해할 필요가 있다. 우리 스스로에게 용기를 주고 자신을 믿어야 한다. 이것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다. 자기 감정을 수용하는 것, 내가 내 편이 되어 준다는 것은 실로 어마어마한 일이다.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다른 사람들도 나를 그렇게 대할 것이다. 우리가 자신을 이해하고 믿을 때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더 나은 균형을 찾을 수 있다. 우리가 내면에서 안정을 찾고 스스로를 달래주면 외부 세계와 더 조화롭게 상호작용할 수 있다. 우리가 스스로를 이해하고 통제할 수 있다면 우리 자신과 주변 세계를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 수 있다. 우리는 누군가와 가까워지고 싶을 때 상대방의 상처나 약점에 대해서 조심스레 알고 싶어진다. 이때 우리는 상대방과 비슷한 경험을 나누고 서로의 상처에 관해 공감하면서 실제로 관계가 더 가까워지기도 한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문제는 모든 인간관계가 대부분 영원하지 않다는 것이다. 관계는 끊임없이 변하는 물과 같아서 가까웠던 친구와 사소한 일로 적이 되거나 별로 안중에도 없던 사람과 갑자기 친해지는 경우가 생긴다. 과거에 내가 믿고 친했던 상대방에게 했던 비밀스러운 말들과 행동이 나에게 화살이 되어 돌아오는 경우가 발생한다. 위대한 철학자 발타자르 그라시아는 냉정하면서 현명하게 살아남기 위한 가장 현실적인 조언을 남겼다. 쉽게 속마음을 드러내지 마라. 피할 수 있는 것은 피하라. 세상이 인정하는 것을 쉽게 비난하지 마라. 마치 오늘날 현대 사회에서 공유되는 명언처럼 보이는 이 문장들은 400년 전 활동했던 철학자 발타사르 그라시안의 말이다. 그는 남다른 통찰과 풍부한 지식을 바탕으로 설교를 펼치며 큰 명성을 얻었다. 그리고 그의 인생론을 담은 단 한 권에 져서 사람을 얻는 지혜는 훗날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에 비견되는 불후의 명저가 되었다. 오늘 낭독할 책은 그중 핵심 문장만을 모은 바르게 살지 마라, 무섭도록 현명하게 살아라이다. 점점 더 냉정해지는 세상에서 현명하게 살아남기 위한 현실적인 지혜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속마음을 쉽게 드러내지 마라. 자신에 대해 즐겨 말하면 자랑이 되거나 비하가 되기 쉽다. 자랑은 자만심을 드러내고 비하는 기죽은 증거가 된다. 듣는 이도 자신도 모두 불쾌하다. 평소 대화를 할 때든 업무 현장에서든 개인적인 이야기를 쉽게 꺼내지 않는 편이 좋다. 대중 앞에서 말할 때는 특히 주의해야 한다. 또 그 자리에 없는 사람을 화제 삼지 않아야 한다. 공허한 칭찬이나 비판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어느 쪽이든 도가 지나치면 해가 된다. 상대가 이득을 봤다고 착각하게 하라.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스스로 이득을 봤다고 여기도록 하라. 그러면 도움을 준 상대는 마치 자신이 그 대가를 받은 것처럼 느낀다. 나에게 좋은 게
상대에게도 좋다는 인상을 주는 것이 중요하다. 어느 쪽이 얼마만큼 이득 받는지를 애매하게 만들므로써 상대에게 만족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약간의 결점은 내보일 것. 때때로 약점을 보임으로써 오히려 관계의 우위를 차지할 때도 있다. 괜한 질투를 사면 이유 없이 비난받거나 나중에 보복을 당할 수 있다. 언제나 분별력을 유지하면서 지성이나 도덕적인 면에서 조금 부족해 보이는 편이 좋다. 타인의 질투심을 누그러뜨리고 그 해악이 내게 닥쳐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다. 질투에 빠진 상대방에게 나도 약한 존재임을 드러내면 지금의 명성에 흠결을 내지 않고 내내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고마운 존재보다 필요한 존재가 되라. 현명한 자는 고마운 존재보다 필요한 존재가 되려 한다. 의지할 수 있는 존재보다 중요한 순간에 도움을 주는 존재가 누구에게나 절실하다. 호의나 고마움은 그 순간을 벗어나면 금세 사라지는 감정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상대가 무언가를 필요로 할 때 당신을 떠올리게 만들라. 고마운 사람보다 필요한 사람이 되는 편이 당신의 가치를 높인다. 평판은 예측하지 못한 곳까지 다다른다. 평판에는 날개가 있어 생각지도 못한 곳까지 날아간다. 그러니 간교하거나 영악한 행동은 꼭 필요한 경우에만 활용할 것. 다른 이가 당신을 교활하다고 평가하는 일을 만들지 말라. 나태한 것보다 사리를 판단하며 살아가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며 양심을 속이고 불안해하며 사는 것보다 지혜를 가지고 존경받으며 사는 편이 훨씬 낫다. 너무 사랑하지도 너무 미워하지도 말 것. 오늘의 친구가 내일의 가장 큰 적이 될 수도 있다. 이 사실을 이해하며 언제나 마음의 준비를 하라. 친구가 배신자로 변한다 해도 공격하지 말라. 동시에 적과 화해할 마음을 계속 가지라. 어제는 복수심에 불타던 사람이 오늘은 고뇌를 품어 자신이 저지른 보복을 후회하게 될지도 모른다. 평판이 안 좋은 사람과 거리를 두라. 어리석은 사람을 못 알아본다면 그 자신도 같은 부류가 될 운명이다. 더 나쁜 것은 어리석다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그와 관계를 끊지 못하는 것이다. 어리석은 사람이 주변에 있으면 위험하고 하물며 신복이라면 죽음이 코앞이다. 어리석은 사람도 타인의 시선을 받는 동안에는 현명한 듯이 행동할 것이다. 하지만 결국에는 하나둘 소동을 일으키고 상황이 악화된다. 평판이 나쁜 사람 곁에 있으면서 내 평판이 좋아지는 일은 결코 있을 수 없다. 그나마 다행인 점은 현명한 자라면 어리석은 자의 행동을 보고 경계할 수 있다는 점 정도다. 너무 많이 베풀지 마라. 다른 사람에게 너무 많이 주지 마라. 그 사람이 감사할 줄 모르게 될 수 있다. 조금 고마운 마음을 가진 친구가 있는 것은 괜찮지만 고마운 마음이 큰 부담이 되면 친구는 떠나거나 적으로 변할 수 있다. 빚진 사람은 항상 빌려준 사람이 눈앞에 있는 상황을 견딜 수 없기 때문이다. 내게 별로 필요치 않은 것 중에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주어라. 받은 사람이 소중하게 여길 것을 주는 게 중요하다.
그럴 수 있다는 생각. 못생긴 얼굴도 매일 보면 신경 쓰이지 않듯 동료의 결점도 차츰 받아들이라. 사람은 모두 서로 돕고 산다. 대하기 어렵고 더구나 피할 수 없는 사람이란 언제나 있는 법이다. 그렇다면 생각을 전환해 그럴 수 있다고 여기자. 그러면 싫은 사람과 관계를 유지해야 할 때도 조금 수월해진다. 처음에는 지긋지긋한 기분이 들지 모른다. 그러나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면 시간이 지날수록 그 어떤 성가신 사람도 그다지 신경 쓰이지 않게 될 것이다. 타인은 당신의 성격을 고쳐주지 않는다. 거만한 자, 우스운 자, 고집센 자, 변덕스러운 자. 이 모두는 피하고 싶은 사람이다. 매사에 삐딱하거나 불성실한 사람 또는 좋은 사람인 척하는 사람도 마찬가지로 환대받을 수 없다. 이 모든 습성을 가지고 있다면 마음이 자주 혼란스러울 것이다. 타인은 아무도 당신의 나쁜 성격을 고쳐주지 않는다. 스스로 조율하고 자제할 수밖에 없다. 항상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잘못된 말을 내뱉지 않도록 주의할 것. 잘못된 행동을 한 뒤에도 자신의 어리석음이 칭찬받고 있다고 착각하지 마라. 문제를 키우는 사람. 사소한 일에 욱하면 모든 일이 잘 풀리지 않는다. 그러면 성격도 더욱 고집스러워지는데 이 때문에 상황이 더욱 나빠진다. 간단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싸움을 만드는 등 모든 대화를 제 성미대로 받아들이기 때문이다. 이런 사람은 마음의 평온함을 잃은 지 오래고 타인과 사이좋게 지내려는 마음도 없다. 만나는 사람은 모두 적이고 제 뜻대로만 행동하려 한다. 하지만 그러다 결국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무엇 하나 성취할 수 없다. 본인의 옹졸함을 이내 들키기 때문이다. 무슨 일이 있어도 이런 사람은 피하자. 고집이 센 사람보다 차라리 가벼운 사람이 낫다. 첫인상에 속지 마라. 첫 만남에서 들은 이야기를 그대로 믿어버리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의심스러워 보일지라도 몇 차례 만난 뒤에 듣는 말이 진실에 가까울 수 있다. 진실을 가리는 오만한 허풍에 주의해야 한다. 이런 허언을 경계하지 않으면 무의식적으로 악담을 받아들이고 악에 있는 자의 덫에 휘말릴 수 있다. 그렇기에 두 번째, 세 번째의 인상도 받아들일 준비를 해야 한다. 만약 계속해서 첫인상에 휘둘린다면 판단력이 부족하거나 감정에 휩쓸리기 쉬운 부류의 사람일 것이다. 성격 유형을 파악하고 예측하라. 주변인의 성격을 파악해 두면 반드시 도움이 된다. 내면을 알면 행동을 예측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울한 사람은 나쁜 미래를 상상하는 경향이 있다. 욕을 하는 사람은 비난에 민감하다. 불행은 부정적인 사람에게 일어난다. 감정이 격하고 고조되기 쉬운 사람은 이성적으로 대화할 수 없고 쉽게 진실이 아닌 것을 말한다. 표정 또한 면밀히 읽어라. 누구나 얼굴에 본심이 드러난다. 분별 없이 웃음이 예쁜 사람은 천박하고 소문을 좋아하는 사람은 수다쟁이에다 캐묻기를 좋아하는 자이므로 피해야 한다. 추한 사람은 외모가 하늘의 탓이라고 생각해
늘상 불평하고 남을 깎아내린다. 이런 사람한테 기대해서는 안 된다. 진정한 친구를 가진 사람은 많지 않다. 곁에 두면 도움이 될 친구인지, 거리를 둬야 할 친구인지 구분하라. 말솜씨는 부족해도 글솜씨가 뛰어난 사람도 있다. 친구는 즐기기 위함이 아니라 도움을 받기 위해 사귀는 것이다. 조화롭고 착하고 성실한 사람을 친구로 삼자. 진정한 친구를 가진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더구나 그 가치 있는 몇 안 되는 친구를 알아보는 사람은 더욱 적다. 그러므로 지금 있는 우정을 잘 유지하라. 그것이 새로 친구를 사귀는 일보다 훨씬 중요하다. 몇 년에 걸쳐 오래 사귈 친구를 고르라. 새 친구도 마침내는 오랜 친구가 된다. 진정한 친구가 있으면 즐거울 때 더욱 즐거워지고 슬플 때 슬픔이 희미해진다. 친구는 영혼에 상쾌한 바람을 가져다주고 역경에서 구해주는 유일한 존재다.